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후 들어서 약간 탄력이 줄어드나 싶었는데요. 지금 2시 후반 거의 3시 다 됐는데 유가증권 시장이 막판에 힘을 조금 더 짜냅니다. 1%까지 다시금 상승폭 좀 더 나오고 그리고 코스닥 지수도 2% 넘게 상승 탄력이 조금 더 회복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3포인트 오늘 장 3가지 포인트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알파경제 김종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작과 끝이 좀 비슷한 것 같죠? 네, 일단 시작 이후에 좀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죠. 출발에 조금 흔들리는 모습 보이다가 선물 시장에서 바로 고개를 들면서 살아나는 모습, 그러면서 어저께 고점을 돌파하는 게 이미 9시, 10시 구간에 나타났고 그 이후에 꾸준하게 그 가격대를 유지하면서 좀 더 상승폭을 넓혀가는 모습. 뚜렷한 매수 주체는 없지만 매도의 주체가 상실된 모습이 가장 큰 특징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지금 시장에서 보시면 뭐 외국인들 매도하고 있지만 네. 비차익 매도 금액을 고려해 봤을 때 매도라고 보기 어렵고요. 뭐 기관은 금융 투자 중심으로 여전히 좀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고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도 일단 시장 반등에 따라서 다시 또 매도가 나타나고는 있습니다만 중소형주 중심으로는 아침에 언급드렸던 것처럼 강하게 나오고 있어서 오늘은 뭐 조선주처럼 특정 업종이 강하게 움직이기도 하는데 전반적으로 중소형주의 장이다. 그 중소형주의 장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낙폭이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 지수를 밀어올리고 있는 장이다. 그러니까 불씨는 중소형주가 짚혔고 뒤를 이어서 수급이 조금 보강되면서 이제야 이제 일본 기준으로 11선 정도로 회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3가지 포인트를 통해서 면밀하게 분석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에서는요. 어떤 종목군들이 움직이나 지금은 저평가주 스타일 하셨어요. 저평가주, 저밸류에이션, 저PBR 뭐 이런 쪽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조금은 다른 의미인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현재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될지에 대해서 최근에 많은 얘기 드리고 있는데 뭐 조선주, 배당주 말씀을 드렸고 오늘 아침에는 뭐 턴어라운드 주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저는 뭐 답은 턴어라운드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어쨌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어저께 초반에 상승의 불씨를 당긴 건 전체적인 종목군들의 흐름이라기보단 중국 이슈 자체가 좀 더 시장의 화두에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PB 0.2배 아래로 빠졌던 종목군들이 10%의 급등을 보였죠. 물론 그 상승에 오늘 이어지는 종목은 많지 않습니다. 어저께 이제 급등했던 롯데케미칼, 오늘 같은 경우에 뭐 보합권 정도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뭐 태양광 때문에 가장 힘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솔루션 같은 종목도 뭐 추가 반등이 나타나고 있지만 어제만큼의 강한 모습은 아니죠. 근데 이제 이렇게 상대적으로 저밸류까지 그 밸류의 거의 하단에 지하실까지 밀려있던 종목군들이 어느 정도 이제 힘을 좀 내주는 국면이 있는데 이런 국면은 일단 이번 시장에서 지수가 급등하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나타날 개연성이 있다. 그렇게 본다면 시장 평균보다도 낮은, 지금 시장 지수 전체로 봐도 낮은 수준인데 시장 평균보다도 낮은 업종이 무엇인지 정도는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 봐야 되는 업종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 이익이 변하지 않을 조선, 그 다음에 배당을 늘리고 있는 배당 관련주들, 그 다음에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뭐 엔터, 뭐 게임, 뭐 그 다음에 이런 전체적인 엔터 쪽 관련돼 있는 관세에서 좀 자유로운 그런 종목군들과 더불어 턴어라운드를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디스플레이부터 저 아래쪽에 놓여 있는 철강 업종까지 PB 1배 미만에 있는 종목군들은 아주 조그만 호재만으로도 단기간에 주가 급등이 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 트레이딩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물론 활발하게 움직이는 뭐 정치인 테마도 있고 뭐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도 있고 뉴스 나올 때마다 움직이는 각종 바이오 테마에 오늘은 또 양자 컴퓨팅 테마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건 뭐 테마주 거래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업종 기준으로 봤을 때 PB 0.8배 밑에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볼 필요는 있지 않냐. 그래서 혹시라도 뭐 정제 마진이 뭐 강하게 움직인다면 정유업종 같은 경우에 툭 튀어 오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중국 이슈가 다시 또 뭐 실망스럽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걸 뭐 자기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실제로 정책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방향은 어쨌든 재정금융 다 쓴다라는 거고요. 미국이 몰아치는 이번에 드라이브를 자신들도 맞드라이브로 일단 대응해 보겠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그런 과정에 있어서
낙폭과대주들이 가격을 회복하는 정도는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 안에 포짐되어 있는 뭐 많은 업종들, 뭐 은행주는 배당도 포함될 수 있고 자동차도 배당과 실적 대비 저평가로도 포함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있으니까 네. 지금 저 위에 있는 종목보다는 아래쪽에 놓여 있는 종목군들을 좀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이고요. 단기적으로는 조선은 PB밸류는 비교적 높아 보이지만 말씀드렸던 실적의 변화의 폭이 가장 작을 수 있다라는 쪽에서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의 시장 대응 관점은 이런 방어적인 관점과 소위 턴어라운드 종목을 좀 병용해서 갈 필요가 있고 만약에 무게를 둔다면 방어 쪽보다는 턴어라운드 쪽에 좀 더 무게를 실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주신 이 차트에서 쭉 보니까 여기 살짝 황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저 밸류에이션 종목, 저 PBR 한 배 미만의 업종이라고 해주셨는데 철강, 유통, 소매하면 뭐 백화점이나 이런 쪽이 되겠고요. 유틸리티, 건설, 은행, 자동차, 에너지, 보험, 화학, 그리고 상사증권, 운송, 통신 서비스, 디스플레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뭔가 좀 많이 좀 밸류에이션이 낮기 때문에 작은 트리거, 불씨 하나에도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신 건데 과연 여기에서 매력적으로 보이고 단기에 뭔가 살짝 건드려줄 만한 재료라도 일단은 있어야 되잖아요. 재료가 나올 만한 섹터가 뭐가 있을까? 또 이것도 어려운 숙제 같은데. 네, 일단 이번 주 중국 이슈가 실제로 마무리되면서 내년 양회처럼 다양한 그런 얘기들이 쏟아져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근데 경제공작회의라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중국이 어느 정도 성장하는지 성장의 밑그림. 그런데 이번에는 그 이전에 이미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을 둘 다 쓴다고 하는 큰 모멘텀 자체가 나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럼 이번엔 좀 더 뭔가 구체화된 얘기들이 의도적으로 대외적으로 흘러나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소위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국 정책 효과 없습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목 자체가 너무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이슈가 나오면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은 충분히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뭐 석유화학주라든지 뭐 철강주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은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관련된 뉴스 중에서 가장 눈앞에 다가와 있는 것들은 전쟁 관련 이슈로 인해서 기대감이 있지만 주가는 움직이지 않았던 건설기 같은 종목군들도 여전히 전 메리트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유통업종은 실제로 지금 우리 정치적 이슈가 끝나고 정말로 뭐 시진핑 주석이 우리나라에 오거나 아니면 시진핑 주석에 버금갈 만한 뭐 2, 3위권 정도의 그 사람이 만약에 방한을 한다면 그러면 이제 소비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일부 종목군들도 움직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일단 중국 관련된 모멘텀이 단기적으로는 좀 눈앞에 다가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또 눈앞에 다가와 있는 이슈는 결국 금리 이슈거든요. 네. 근데 금리 이슈가 일단 미국이 이번에 내린다는 게 다시 또 정설로 올라가고 있는데 금리를 추가적으로 내려준다면 상대적으로 성장주가 강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런 성장주 외에도 금리 관련된 부담을 받을 수 있는 소위 이제 자본재 쪽의 종목군들 흔히 얘기하는 뭐 에너지 쪽에 속해 있는 종목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전력 설비 쪽 관련 종목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쪽에서 또 일부 움직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을 지금은 좀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당면한 이벤트는 중국 관련 이벤트, 금리 관련 이벤트 두 가지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밸류에이션이 좀 저렴한 종목군들 조정받을 때도 상대적으로 잘 버티기도 했고 단기에는 이쪽이 조금 더 안정적이고 그리고 작은 재료에도 충분히 반응이 나올 수 있다. 일정상으로 오늘 내일 진행되는 중국의 중앙경제공작회의 그리고 뭐 전쟁으로 인해서 마무리가 되면은 뭐 재건이라든지 이쪽 봐주셨는데 대체적으로 재료들이 다 나라 밖에 있는 그런 트리거를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부에서는 현재 정치적으로 좀 공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쪽 재료를 봐주신 것 같기도 하고요. 저 밸류에이션 종목군들 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포인트 넘어갑니다. 두 번째로는 화장품이네요. 화장품 다시 관심권이라고 해주셨는데 오늘장 52주 신고가 종목이 35개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현재 탄력이 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VT가 장중에 신고가를 썼거든요. 이 종목 어제 자그마치 24%나 급등을 했습니다. 현재는 보합권 근처지만 장중에 신고가 나왔고요. 조금은 광범위하게 미용 뭐 이쪽까지 엮어보자면 파마리서치도 또 장중에 신고가를 쓰고 지금은 약간은 좀 숨고르게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화장품주들 다시 봐야 될지. 게다가 또 중국 내용 나오면서 한 차례 들썩이기도 했는데 화장품을 바라보는 시각 어떠세요? 네, 일단 아직까지는 저는 뭐
특히 뭐 9월, 10월 들어서는 화장품에 대해서는 전혀 좋은 얘기를 드린 적이 없고, 뭐 종목에 대해서는 한국콜마 정도 외에는 뭐 말씀드린 적이 없고, 뭐 실리콘2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려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뭐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는데, 여전히 큰 관점에서는 뭐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화장품이 좋아지기 위해서 그러면 성장이 나타나야 되는 그 기본 전제를 깔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아무도 의견이 없죠. 그래서 뭐 준비된 그림 보시면 저속도대로 지금 준비된 그림에서 나타나는 속도대로 올라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중요한 건 지금 주가가 먼저 많이 내려왔다라는 점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슈에 이 저평가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화장품 종목군들이. 그런데 소위 성장주임에도 주가가 많이 빠진 측면에서 본다면, 또 수출이 앞으로 늘어날 거라는 기대에서 본다면 충분히 화장품 전반적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하죠. 그런데 제가 이제 9월, 10월 달부터 화장품에 대해서 계속 좀 부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실제로 판매 모멘텀이 떨어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만약에 관세 이슈가 터졌을 때 화장품의 수익 변화는 없나? 이 부분을 계속 체크해보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화장품 업종이 그렇게 마진이 높은 업종은 아니거든요. 뭐 물론 일부 클래시스라든지 뭐 파마리서치라든지 이런 쪽은 달라요. 이런 쪽은 소모품의 가격이라던가 이런 게 마진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이런 쪽은 그래도 뭐 비용이 발생했을 때, 관세 비용이 발생했을 때 버틸 수 있을지 몰라도, 예를 들어서 뭐 특정 브랜드를 말씀드려 죄송하긴 합니다만 조선미녀 이런 것들이 만약에 5% 10% 관세가 취해졌을 때 정말 좋은 이익으로 가져갈 수 있나? 그런 관세가 취해졌을 때 지금 소위 유통으로 가고 있는 종목군들이 정말 좋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나? 고민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준비된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저성장의 그림을 의심하는 건 아닌데, 그런데 관세 이슈가 지금 전 품목으로 가는지, 화장품은 따로 갈 것인지, 그 다음에 실제로 지금 우리가 가장 주목했던 뭐 유통 관련주, 뭐 실리콘2를 포함한 이런 종목군들로 여전히 가는 게 맞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화장품에 무게를 많이 싣고 싶진 않고요. 그동안은 ODM, OEM 쪽에서 한국콜마를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아까 언급드렸던 중국 이슈를 결부지어서 생각해보면 더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건 이제부터는 한국콜마가 아니라 코스맥스일 가능성이 높다. 아시는 것처럼 둘을 외형을 비교해보면 코스맥스가 더 크죠. 그런데 중국 쪽의 비중이 크다 보니까 실제로 실적에 어닝 쇼크가 나타난 것도 중국 때문이었고, 이와 관련된 부분들이 두 종목의 주가를 엇갈리게 만들었었죠, 과거에. 그런데 이제 만약에 업턴하는 그런 과정에서 OEM, ODM 정도가 살아남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 다음에 중국의 부양책으로 인해서 일부 코스맥스의 추가적인 중국 매출이 긍정적으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다면, 지금부터는 한국콜마보다는 코스맥스의 회복 여부에 좀 더 우리가 방점을 찍고 봐야 되지 않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좀 비교적 잘 버티고 있는 코스맥스를 한번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상대적인 수익성은 여전히 아직까지는 한국콜마가 나아 보이나, 지금 우리가 신규 매수 관점에서 봤을 때 한국콜마가 유리한가 코스맥스가 유리한가를 따져보면 저는 코스맥스 쪽에 좀 더 무게를 둬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완제품 만들어서 메이커에서 파는 쪽, 이쪽 말고 일단은 OEM이나 ODM 쪽이 좀 더 유리한데, 그 가운데서도 미국 비중보다 중국 비중이 높은 코스맥스가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건데, 그렇다면 사실 이번에 올해 화장품주 강할 때 가장 주목받았던 것이 실리콘2였잖아요. 이 업체는 또 유통 플랫폼이고, 그러다 보면은 이쪽도 관세 영향을 받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쪽은 어떻게 보세요? 네, 실리콘2는 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성장의 속도를 굉장히 가파르게 봤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네, 올해 그 정도의 속도의 성장을 정말 보였는데, 내년도에 속도가 얼마나 떨어질지가 관건인데, 저는 뭐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뭐 60%의 추가 성장은 어렵다라고 보는 쪽이죠. 그러면 그 밸류에이션은 당연히 수정돼야 되고, 그렇게 본다면 지금 실리콘2를 과연 싸다고 얘기할 수 있나? 그렇게 볼 수 없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뭐 예전에는 좀 아주 부정적으로 봤다면, 지금은 그거보단 주가가 많이 빠짐으로써 부정적으로 보는 강도는 줄었는데, 지금 실리콘2가 올해 연초처럼 탑픽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유통 관련주에 대한 관점은 오히려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차라리 그런 고밸류 중에서 화장품 내외 종목을 고른다면 여전히 클래시스나 파마리서치가 차라리 낫다. 주가도 많이 올랐고 비싸지만 오히려
성장의 여력이나 이익을 버텨내는 여력은 이쪽이 좀 더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히려 그쪽이 더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화장품 제조업체들은 미국엔 공장이 없어요? 미국에 공장이 있는 업체도 있죠. 뭐 코스맥스도 있고 한국콜마도 있고 ODM 업체들도 있는데 어느 쪽에 좀 더 비중을 많이 싣고 있느냐 정도의 차이이고 예. 그다음에 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국내가 가장 비중이 크긴 하지만 중국 쪽에 워낙 모멘텀을 줬다가 이것 빼면서 코스알엑스나 다른 브랜드를 통해서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넓혀 나가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지역적 흐름보다는 부여될 수 있는 관세가 좀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 관세에 의해서 이익이 크게 변동될 만한 그런 종목이라면 지금의 메리트는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는 게 제 관점이기 때문에 여전히 OEM, ODM 쪽에서 나름 그래도 중국에서 좀 살아난다면 한국 콜마 대비해서 좀 덜 움직였던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그 갭을 메꾸지 않겠는가라는 차원에서 코스맥스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많이 올랐던 종목 중에서 여전히 보유하거나 아니면 조정 시에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 한 더 사야 될 종목으로서는 뭐 클래시스나 파마 리서치 같은 종목군들을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화장품이 오늘입니다. 오늘 아침에 수출 데이터가 나왔고요. 물론 이 안에서 세부 항목으로 화장품 얼마 이렇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수출 데이터 확인할 때마다 이쪽으로 좀 관심이 쏠렸고 또 지난달에도 좋은 성적을 거뒀다라는 뉴스 나오면서 다시금 살아나는 종목군들이 많은데 지금 좀 바뀌고 있는 글로벌 상황 감안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관세가 변수로 등장을 하면서 이 부분 감안해서 코스맥스 많이 강조해 주시네요. 다음 마지막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은 종목 하나 볼 텐데요.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이 종목과 관련해서 오늘 증권사의 레포트가 나왔는데 내년도에 턴어라운드 예상된다. 사실 김 이사님 턴어라운드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주시잖아요. 이 LG 디스플레이도 그렇다면은 이제 주가도 돌아설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시각이세요? 네, 일단 신규 매수 관점에서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뭐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야 뭐 각자 판단하실 일이고 신규 매수의 관점에서 과연 많이 오른 종목을 쫓아서 살 수 있느냐, 그다음에 고밸류 종목을 지금 뭐 공격적으로 살 수 있느냐라는 관점에서 보면 저는 아직 좀 두려움이 있어요. 뭐 물론 여기서도 폭락할 것 같지는 않은데 만약에 지수가 보합 구간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신규로 살 때는 뭔가 턴어라운드 업턴이 되는 그런 종목군들을 사야 된다는 뭐 강박관념이 저한테는 조금 있는데 그러면 LG 디스플레이가 정말로 실적이 반전될 것인가, 반전된다면 어느 쪽으로 반전될 것인가를 잘 살펴봐야 되는 거죠. 전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뭐 이런 종목군들, 뭐 건설기계 쪽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JYP라든지 네이버, 뭐 이런 종목군들은 저는 내년도에 실적 좋아진다에 별로 의심이 없거든요. LG 디스플레이는 여러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지만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리포트, SK증권 리포트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도 핵심은 뭐냐면 감가상각비가 대거 줄어든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매출이 뭐 급격하게 늘거나 실적이 뚜렷하게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저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원재료비와 함께 감가상각 비중이 워낙 높아서 감가상각비가 줄어드는 것만으로도 이익이 개선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인데 비용을 줄여서 올릴 수 있는 한계는 뚜렷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매출 자체가 증가하지 않으면 이 기업의 한계는 뚜렷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물론 뭐 증권사가 바라보는 정도의 가격은 뭐 쉽게 갈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비용 감소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익 증가는 주가 반등의 한계를 뚜렷하게 내포할 수밖에 없을 뿐더러 그다음에 이제 이미 있었던 유상 증자를 통한 물량 증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턴어라운드가 예상되고 있으나 높은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LG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종목군들이 좀 오늘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에요. 이 디스플레이 쪽에 있는 종목군들도 성적이 뭐 원래도 안 좋았지만 올해 또 유독 좋지 않은데 뭐 덕산네오록스를 포함한 일부 소재 쪽 종목군들도 오늘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 일부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이 좀 움직이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소위 저평가 이슈와 더불어서 말씀드렸던 뭔가 좋아지는 매출단에서 좋아지는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내년도에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신제품들 중에 과연 OLED 디스플레이를 극적으로 끌어올릴 만한 이슈가 있나? 살펴보면 두 가지 정도거든요. 자동차에 OLED 적용이 올라가는 것, 그 다음에 뭐 애플의 신제품이나 그 다음에 OLED가 채택되는 제품들이 늘어나는 것 정도가 OLED에는 플러스 알파 요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요인으로 과연 매출이 의미 있게 증가할까를 내년도에는 우리가 믿고 가기보다는 확인한 이후에 가도 늦지 않다라는 판단이고요. 다만 전략적 접근해서 봤을 때 지금 저가 매수가 가능하냐? 저는 가격 회복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봐서 저가 매수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대신 목표 주가는 이 종목의 BPS가 계속 유상증자를 하면서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지금 10,000원대 4배 정도로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니까 아마도 반등을 한다면 적어도 그 정도 영역에서 메리트는 사라지는 상황이라서 목표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는 부분도 더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급격하게 나빠진다거나 그건 아니지만 눈높이를 좀 낮게, 방망이를 짧게 잡고 이 정도는 목표 수익률 자체를 좀 짧게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현금 있으면 지금 종목이 많잖아요. 2,000 종목이 훨씬 더 넘는데 이 종목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지금 시점에서? 저는 지금 꼭 사야 될 만한 종목은 아니다 정도로 보고 있고요. 다만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턴어라운드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용을 지금 줄여서 이익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있다. 네. 근데 게임도 처음에 그렇게 시작한 겁니다. 사람 잘라내서 비용 줄여서 이익이 개선되는 과정으로 주가의 반등이 시작됐어요. 물론 그 한계도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네. NC소프트가 올라가다가 게임 별로 효과 안 나오니까 바로 나락으로 가는 것처럼 아마 LG 디스플레이도 긍정적인 어떤 실적이 이익 기준으로 나온다면 주가는 비교적 탄력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매출단, 지금 탑라인에서 올라가지 않으면 아마 그 반등의 한계는 명확할 것이다라는 관점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예. 만약에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신규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이 종목은 목표 수익률이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 가운데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아마 LG 디스플레이 들고 계신 분들은 레포트 보시면서 내년도 실적 좋아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것이 매출이 늘고 수익이 늘고 이런 관점이 아니라 비용 통제를 인한 이 흐름이다라는 것을 감안해 봤을 때 강력한 주가 상승 모멘텀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의견 주시네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